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이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것을 결정했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우선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그 알선수재 혐의라고 하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그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네. 또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그 윤리위에서 징계, 최초 징계 근거가 됐던 거에 대해서도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네. 남은 것이 이 무고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것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련의 과정들이 이준석 대표의 당권을 찬탈하는 이제 그런 축출 과정에서 이어졌었고 또 형사 과정도 앞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고를 가지고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처벌할 때까지 무조건 하겠다라는 그런 좀 감정적인 그런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무고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허위 사실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이게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경찰이 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증거로서 이것이 입증되는지는 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사건이었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증거를 못 찾았던 경찰이 무고에 대해서는 뭐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믿기는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소한 그 범죄명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는 사실 허위냐 진실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허위와 진실이라는 것을 명예훼손 사건에서 그것도 무고로서 다투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것이 과연 무고의 법리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더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그 고소를 당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고소인이 이 의혹을 최초에 제기한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나 김세희 그 대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굳이 그 처벌로서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도 고발한 주체가 또 강신업 변호사예요. 네. 이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형사적인 문제가 잡힐 때까지 이분들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무고 혐의로 기소할 내용이 아닌데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수사를 한 경찰에서는 충분히 조사가 됐고 추가 조사도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2013년에 있었던 성상납과 관련해서 숙박 기록도 있고 또 관계자 전화 녹취도 있다. 정황 증거가 입증되는 증거 이미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성상납이라는 용어는 사실 좀 지금에 와서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알선수재의 혐의일 때는 뭐 성상납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언론에서 그 용어 자체를 뭐 선정할 수 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무고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 소위 성접대라든지 뭐 성매매 사건 이렇게 규정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텐데 사실 그 허위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실이라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성매매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것인데 과연 10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검찰 측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건희사랑의 팬클럽 회장을 자임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그 팬클럽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지금 이 사건의 고발인으로 끼어들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탈탈 털어서라도 뭐가 걸리는 거 하나 나올 때까지 할 기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그 이준석 대표의 개인으로서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면서 뭐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낸다 그러면은 네. 기소를 해서라도 그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오늘 가처분 기각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이었다. 터무니없는 판결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항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항고 기간이 오늘까지로 자정까지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 항고 여부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패소한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가처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변호인단이 입장을 낸 것인데요. 사실은 뭐 1차 가처분에서 이제 정당의 자유권보다 헌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가 위반됐기 때문에 비대위가 무효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좀 모순점은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차 결정에서는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이 1차 가처분과 그 두 번째 나온 가처분의 결정이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항고를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네요. 일단 기한은 다 채워졌으니까. 기한이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예. 금요일 자정까지는 항고의 그 기한은 열려 있으나 항고를 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우선은 그 부분은 이제 이 가처분과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대한 타당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차 징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래서 징계를 했거든요. 네.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는데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완전히 벗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징계에 대해서는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위법한 징계를 감행했던 윤리위에서 저는 누군가는 나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벌어진 뭐 막말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군부 발언, 뭐 양두구육에 대해서 이거를 언어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이 막말인지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가처분으로 다퉜으면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그 부분도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무고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전 대표에게 있어서 정치 행보가 아무래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 대표는 근데 이 전 대표가 다음 총선에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그 입장엔 변화가 없으신 거죠?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럼 정치를 갑자기 중단해야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설명이 된다면은 뭐 다른 선택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멀쩡히 당대표하고 있던 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형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범한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꼬인 거거든요. 결국 형사에서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에서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정치적인 출마의 공간을 막기 위해서 추가 징계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그만해야 될 이유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의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치를 더 이어나갈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을 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저는 명분과 자금과 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명분의 측면에서는 이미 좀 충족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세력이나 그런 자금의 문제일 텐데 저는 단기간에 무슨 창당을 한다는 거 저는 매우 어렵게 저는 여기고요. 다만 지금 양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처럼 무능한 모습을 국민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네. 지금 뭐 당장 신당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지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다양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예측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국바세가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죠? 아니요, 그거는 저희의 취지와는 다른 설명이고요. 아, 제가 다른 거예요? 언론에다가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정관에도 인물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아예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어떠한 지지를 위해서 모인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저희는 헌법 가치가 정당 내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그리고 총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뭐 거의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특정 정치인의 지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한국 정치를 좀 올바르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초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인물 정치 청산하겠다고 하는 국바세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요? 예, 저희는 뭐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폭넓게 열어놓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개인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국바세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어떤 단일 후보를 민다거나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고요. 예, 저희는 지금 국바세의 규모를 조금 더 키워나갈 생각이고 저희는 조금 더 활동적인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좀 하려고 지금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바세의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준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 네.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4,600명을 돌파를 했고요. 4,600명.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당원들끼리 모임을 다시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대의원 한 500명 정도로 저희가 꾸리고 있고 예. 이번에는 지역 조직을 저희가 완비를 해서 예. 전국 9개 지역으로 나눠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 조직으로 만드셨네요. 예, 전국에서 이 당원 민주주의나 예.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뜨거워가지고 네. 각 지역별로도 활동할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어놨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국바세가 앞으로 뭐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초 바탕, 밑바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뭐 저희는 사실 지금 당장 국민의 힘을 바로 세우기에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에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정치 상대방에 대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상당히 좀 저급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네. 어떠한 무슨 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힘을 다 쏟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서서히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이제 당대표 적합도 1위 여론조사 기사를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자, 유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보수 정당이 뭐 획일적인 뭐 줄서기 경쟁하듯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 앞에 모두가 다 줄을 서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정부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쓴소리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가 뭐 전 국민들 내지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네. 기대감이라고 보고요. 뭐 유승민 의원께서도 당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분이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는데 이 관련 기사가 이제 배신자 족쇄에서 벗어났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은 배신자라는 이 낙인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도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의 자세가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런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유승민 의원도 사실 이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본인의 행보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그런 것을 좀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 더 선진화하는 데 기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전 상근 부대변인이었죠.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